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잠시만 이 영상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몇 분이 앞으로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내과 진료를 해오면서 같은 질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는데 왜 몸이 점점 나빠지는지, 왜 혈관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매일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아주 익숙한 것들입니다. 특별하거나 낯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 음식들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혈관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쓰러지게 만드는 위험이 아니라 서서히 쌓여 어느 날 한 번의 문제를 일으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괜찮다고 해서 안심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80세, 90세까지도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혈관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건강이라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표현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김모 어르신 72세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빠짐없이 약을 챙겨 드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책을 거르지 않았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성실하게 생활하셨습니다. 스스로도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지러움을 느끼며 병원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관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노력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약도 잘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좋아지지 않는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약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약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수치를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손상된 혈관을 다시 건강한 상태로 완전히 되돌리는 역할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을 때 걸레로 닦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닦으면 당장은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천장에서 계속 물이 새고 있다면 아무리 닦아도 바닥은 다시 젖게 됩니다. 약은 바닥을 닦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천장에서 새는 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을 의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원인은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음식에 있습니다. 건강에 크게 해롭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습관들이 오히려 혈관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달콤한 음료나 간단하게 먹는 간식 혹은 익숙한 반찬들이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음식이라기보다 작은 즐거움으로 생각하시지만 혈관의 입장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부담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서 혈관은 서서히 탄력을 잃고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에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아무 의심 없이 먹어왔던 것들이 오히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 진짜 원인, 그리고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음식들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과 다르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입니다. 특히 달콤한 맛이 나는 음료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 주스, 운동 후에 마시는 스포츠 음료, 그리고 간편하게 타서 마시는 믹스 커피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음료를 건강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거나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당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액상 형태의 당은 몸에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고 처리 방식도 다릅니다. 이 당분은 바로 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로 사용되기보다 지방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피의 흐름이 점점 끈적해지고 혈관벽에는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깨끗하게 흘러야 할 혈관 안에 점점 찌꺼기가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도관에 기름을 조금씩 계속 부어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 안쪽에 기름이 달라붙고 결국 물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혈관도 같은 원리로 영향을 받습니다.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음료는 배부름을 거의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히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시게 됩니다. 갈증을 해소하려고 마셨다가 오히려 더 많은 당분을 몸에 넣게 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특히 운동 후나 피곤할 때 시원한 음료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에는 상쾌하게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혈관에는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혈관 건강에 분명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갈증이 날 때는 다른 선택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물입니다. 혹은 당분이 없는 따뜻한 차도 괜찮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마시는 음료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바삭하고 고소한 맛의 비밀입니다. 바로 튀김 음식과 달콤한 빵, 그리고 패스트푸드에 들어있는 지방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그 식감 때문에 자주 찾게 되는 음식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튀김빵이나 도넛, 각종 과자, 그리고 간편하게 먹는 패스트푸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고 느껴지지만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지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방과는 조금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형태로 바뀐 지방입니다. 자연 상태의 지방이 아니라 가공 과정에서 구조가 변형된 지방이기 때문에 몸이 이것을 정상적으로 분해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지방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혈관의 안쪽 벽입니다. 혈관 안쪽에는 피가 부드럽게 흐를 수 있도록 돕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이 그 표면에 달라붙으면서 점점 손상을 주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로 설치한 깨끗한 수도관, 안쪽에는 보호 코팅이 되어 있어서 물이 부드럽게 흐릅니다. 그런데 그 안쪽을 날카로운 것으로 계속 긁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표면이 거칠어지고 이물질이 쉽게 달라붙게 됩니다. 혈관도 같은 방식으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혈액 속 지방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증가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혈관은 점점 더 좁아지고 혈류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주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간식으로 가볍게 먹는 빵 한 조각, 커피와 함께 먹는 달콤한 디저트, 혹은 간단하게 해결하는 한 끼 식사가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습관을 꼭 들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음식을 고르실 때 포장지 뒷면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마가린이나 쇼트닝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건강과 직접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맛있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보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안심하고 드시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몸에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과 빵, 그리고 면 요리입니다. 흰쌀밥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입니다. 빵이나 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은 가공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겉껍질과 섬유질이 사라지고 쉽게 흡수되는 성분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공된 탄수화물은 몸에 들어오는 순간 매우 빠르게 분해됩니다. 거의 바로 당으로 바뀌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설탕을 물에 녹여서 바로 마시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몸 안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빠르게 흡수되고 그만큼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버티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사용되지 못한 당분은 몸 안에 남게 됩니다. 이 남은 당분은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 쌓이게 됩니다. 특히 복부 주변이나 혈관 주변에 쌓이면서 건강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식습관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매 끼니마다 흰쌀밥을 드시고 간식으로 빵을 드시고
가끔은 면 요리로 식사를 대신하는 생활이 이어지면 몸은 계속해서 높은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을 섞어서 드셔보십시오. 빵도 가능하다면 통곡물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 요리도 메밀이나 통밀을 활용한 것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바꾸어도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완만해지고 몸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식감이 낯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가 우리 몸을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간편하게 드시는 단백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거나 식사를 간단히 해결하고 싶을 때 자주 선택하는 음식입니다. 바로 소시지, 햄,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입니다. 이 음식들은 조리하기 쉽고 맛도 좋아서 자주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나 간단한 반찬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기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가공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 그대로의 고기와는 다릅니다. 보관 기간을 늘리고 맛과 색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성분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몸에 들어왔을 때 반응도 일반 고기와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소금 함량입니다. 가공육에는 일반 고기보다 훨씬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소금이 혈액으로 들어가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이런 성분들은 몸 안에서 인슐린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에 부담을 주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당 조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드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이 자주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일 아침 햄을 드시거나 간편하다는 이유로 자주 선택하게 되면 그 영향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더 이상 자연적인 고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의 형태에서 많이 변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가공육 대신 신선한 고기를 선택하시고 조리 방법도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콩이나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선택을 바꾸어도 몸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빈도를 줄이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건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습관입니다. 특별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바로 한번 사용한 기름을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튀김을 하고 남은 기름을 따로 보관했다가 다음에 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름은 높은 온도에서 한번 가열되는 순간부터 성질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공기와 접촉하면서 점점 더 변질됩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화학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깨끗했던 기름이 점점 타면서 성질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음식이 타서 색이 변하고 냄새가 달라지는 것처럼 기름도 같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변질된 기름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혈액 속 지방의 형태를 바꾸게 됩니다. 특히 더 작고 단단한 형태의 콜레스테롤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이 작은 지방 입자들은 혈관벽의 아주 미세한 틈까지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점점 딱딱하게 만듭니다. 결국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류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험성을 체감하지 못한 채 계속 같은 습관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꼭 강조드립니다. 기름은 한번 사용하셨다면 다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소량으로 구매해서 빠르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냄새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건강과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작은 절약이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방에서 사용하는 기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혈관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먹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혈관을 위해서는 특별하고 비싼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꾸준함과 올바른 선택입니다. 먼저 등푸른 생선을 추천드립니다. 고등어, 꽁치와 같은 생선에는 몸에 도움이 되는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안에 쌓인 불필요한 물질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활용해 보십시오. 특히 가열을 많이 하지 않는 요리나 간단한 볶음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식탁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와 같은 채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을 쉽게 이해하시도록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혈관은 물이 흐르는 관과 같습니다. 그 안에 찌꺼기가 쌓이면 흐름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깨끗한 물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다시 원활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은 그 안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복잡한 식단이나 특별한 재료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식사를 조금만 바꾸어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보다 매일 먹는 한 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분명히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면 좋은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뜨시면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지고 혈액의 흐름도 느려지게 됩니다. 이때 따뜻한 물은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혈액이 다시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첫 번째 습관입니다. 아침 식사는 가능하다면 흰쌀밥 대신 잡곡을 섞은 밥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생선한 조각과 채소 반찬을 곁들이면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섬유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루의 시작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식사입니다. 점심에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식사를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류 대신 두부나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채소와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후에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하루 중 가장 가볍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은 시간에 많은 양을 드시면 몸이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상태로 잠을 자게 됩니다. 이는 혈당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간단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늦은 시간에 식사를 줄이는 것입니다. 밤에는 몸의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섭취한 음식이 쉽게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남은 영양분이 지방으로 쌓이기 쉬워집니다. 가능한 한 잠자기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혈액을 맑게 유지하고 몸속 순환을 도와주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특별한 음료보다 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몸은 하나의 기계와 같습니다. 기계도 매일 점검하고 관리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갈아주고 부품을 정리하듯이 우리 몸도 매일의 습관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작은 관리가 쌓이면 큰 고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끼 식사에서 한 가지만 바꾸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이 내일의 몸 상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약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식습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약은 수치를 조절해 주지만 혈관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둘째,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만 피하셔도 몸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달콤한 음료, 가공된 지방,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육, 그리고 오래 사용한 기름, 이 5가지만 멀리해도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어렵지 않은 변화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건강은 미루는 순간 더 어려워집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한 가지라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모 어르신도 식습관을 바꾸신 후에 점차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검사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활력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혈관은 생각보다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좋은 선택을 이어가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작은 결심이 생기셨다면 그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로 시작이라고 남겨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